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보험 가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부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시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역지사지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로 이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있거나 이해한다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수는 0원이라면 그 일을 계속 할까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 일을 계속 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즉 돈을 못 벌면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보다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지불하는 보험료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파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회사는 절대로 무조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보험 호갱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 실제 피해 사례이기도 하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사회초년생만 보험 호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사회초년생은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보험 호갱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보험 약관 자체를 꼼꼼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양의 약관과 용어조차도 낯설기 때문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훑어보다가 넘겨버리죠. 자세히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대부분이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보험 호갱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험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하게 되면 각 회사에 보험 설계사가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무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러한 보험 설계 제안도 들어온다는 생각에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죠. 하지만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공짜로 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속내가 있는 거죠. 보험 설계사는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땡땡 사원님의 노후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확실히 보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라며 달콤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노후도 보장받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위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게 되죠. 이러한 상담을 받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또 설득해서 너도 이런 것들을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보험 설계사나 기타 다른 영업사원들은 절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꿀바른 소리만 늘어놓는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 보험 상품이 좋다고 판단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난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험 설계사의 영업전략 멘트에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보험 호갱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선배들도 많이 가입하는 것 같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들을 믿고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한 선배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배들도 알고 보면 사회초년생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 선배들도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즉 나이가 있는 어른이라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 선배가 처한 상황에서만 설명을 해주다 보니 올바른 처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나이가 많다고 재테크나 사회 경험의 통찰력이 좋다고 할 수가 없더군요. 생각보다 대충 짚고 넘어가는 선배들도 많고 재테크 지식이 전무한 수준도 많으며 주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호갱이 되는 이유를 그대로 탄 저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손실을 본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대충 알아보면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 2년 동안 종신보험료 700만 원을 납입했고 중간에 해약을 해서 330만 원을 돌려받아 총 370만 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사실 2년 채우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해지하고 싶어서 보험 설계사한테 해지 요청을 했으나 보험 설계사는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의 30%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계륵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의 50% 넘게 손실을 보아도 지금 해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구나라는 생각에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과 약관 내용이 너무 달라 정말 억울해서 그 보험 설계사 찾아가고 해당 본사까지 찾아가서 다 뒤집고 왔으나 그 본사 모든 직원들의 행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거칠게 항의했으나 그들의 행태는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싸움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제 자신의 시간과 감정도 아까워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금은 보장 못 받았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이런 경우가 일상일 것이고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명확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해지를 해도 본인들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본 게 없으니 고객들이 계속 싸움에도 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보험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때의 기억을 되짚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해당 기업, 해당 직원 실명 거론하고 싶지만 정말 참된 보험 설계사도 있을 수도 있기에 참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험회사를 운영하려면 회사 사옥도 지어야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유지 비용 또 직원들의 인건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 돈으로 줄까요? 이러한 삐까뻔쩍한 보험회사 사옥들 과연 누구 돈으로 지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돈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착실하게 걷어서 짓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줄까요? 그냥 회사에서 줄까요? 이것도 여러분 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월급 개념보다 인센티브 개념이 많은데 이 인센티브도 그냥 회사에서 주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 대부분이 이 보험 설계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불했던 보험료는 이 보험회사의 사옥, 직원비의 인건비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확실히 보장해 줄 거란 착각을 합니다.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 큰 기업들을 굴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할까요? 다 여러분 돈에서 마련하는 것이죠.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2번째 이유는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기업은 절대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집단입니다. 즉 문제가 될 것 같은 가입자,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걷어가는 보험료보다 보험비 지급이 많을 것 같은 가입자라고 예상이 되면 애시당초 가입 받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피해를 입었던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례인데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판매하여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기성 보험으로 불안전 판매하여 이에 속은 10대, 20대 사회초년생이 나중에 이러한 사기성 판매를 인지하고 해지를 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입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10대, 20대가 40%, 브리핑 영업으로 가입해 손실 빈발.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고 덜컥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자신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보험 설계사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종신보험을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이라고 속여 팔았다. 사업비를 많이 떼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고는 듣지 못했다. 실제로 보험 설계사 대부분이 종신보험을 저딴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많이 떼간다는 내용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듣고 가입해 이미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다. 정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이러한 종신보험 관련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인 여러분이 사망할 시 지원되는 보험금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120살까지 살다가 사망할 걸 가정하고 만든 보험입니다. 120살까지 내야 할 보험료를 가입 시점부터 10년 동안 몰아서 한 번에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 상품 중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여러분이 30살에 보험 가입을 해서 매월 40만원씩 10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한다면 보험료 납입 총액은 40만원 곱하기 120개월 해서 4,800만원입니다. 이 4,800만원을 40살까지 보험사에 매달 지불하고 여러분이 만약 90살에 사망을 한다면 보험사는 여러분이 40살 된 시점부터 무려 50년 동안 이 돈을 운용하게 됩니다. 저렇게 큰 돈을 내고 운용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보험사가 된다는 뜻이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소유권의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보험사는 여기저기 투자하여 수익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여러분에게는 원금 수준만 돌려줍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일임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호갱을 낚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한테는 1300%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본 적이 있나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월 40만원 보험 가입했다면 이 보험 설계사는 이 금액의 1300%인 520만원의 인센티브를 챙겨갑니다. 그냥 여러분의 보험료 전체가 직원에게 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생돈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표를 보시면 사업비, 위험보험료, 적립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40%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보험료까지 합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보험료에서 적립금은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 여러분의 보험료 절반은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회사 그리고 직원이 나눠 먹고 나머지 반절만 적립한다는 뜻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입을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보험 설계사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사회초년생인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내가 사망할 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줄 사람도 없는데 가입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보험 설계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불티나게 민원을 넣습니다.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00% 손해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사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는 말로 속여 파는 보험 설계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과세, 복리 혜택으로 은행 적금보다 더 좋은 상품이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냥 이 말은 단연코 개소리입니다. 되도록 거친 말을 안 쓰고 싶으나 이분들에게는 이런 말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는 여러분이 낸 보험료의 반절을 떼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남은 적립금에 대해서만 복리 혜택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더 최악은 몇십 년 유지해서 원금 보장받는다고 칠게요. 지금 1억과 50년 뒤 1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비교를 떠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90년생의 경우 어렸을 때 떡볶이 먹으러 갈 땐 엄마 떡볶이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생은 엄마 떡볶이 사 먹게 14,900원 주세요 하는 시대입니다. 과장 안 하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떡볶이를 떠나서 최근 물가 오르는 거 여러분도 실감하지 않나요?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기름값, 전기, 가스, 수도비, 생필품, 외식물가, 채소, 자재비, 원재료비 등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만한 수치입니다. 부동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는 34평 분양가가 79년 당시 2,312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24억입니다. 상승 비율은 약 103.8배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평은 분양가가 76년 당시 177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80억입니다. 상승 비율은 452배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즉 30년 전에 2천만원과 현재 2천만원은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즉 보험사는 여러분이 낸 보험료로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을 불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금 수준의 금액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돌려주죠.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게 되면 그냥 100%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1000% 넘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경제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보험 가입을 해도 보험료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 청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분이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자 약관 120조 1항 읽어봤어? 너가 아픈 경우는 120조 1항으로 봤을 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못 물어줘. 이 조항 너가 안 읽어봤으니 이건 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투는 과장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종신보험 관련한 피해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설계사 말 믿고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해서 5천만원 날리는 기사인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설계사 상품 설명과 보험 계약 사실이 다른데 에피콜 녹취, 자필 서명, 보험 설계사, 면피의 악용, 즉 약관을 자세하게 안 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너가 자필 서명도 했고 너가 동의한 대화 녹음도 있으니 어쩔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상품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을 들이밀어도 소비자가 자필 서명도 했고 통화로 이를 녹음까지 했기 때문에 이를 족쇄로 묶어서
본인들 면피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상담사에게 해피콜이 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보험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다다다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소비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 산업은 철저한 정보 비대칭 시장입니다. 즉 보험사의 정보력이 소비자의 정보력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해당 보험 내용에 있어서 장단점도 당연히 보험사가 소비자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험회사 직원보다 보험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해도 소비자는 객관적으로 그 상품에 대해 파악할 길이 쉽지 않습니다. 즉 100%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 5번째는 보험 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어필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해도 100%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가입할 땐 보험 설계사와 1대1이었으나 해지할 땐 회사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개 개인과 거대한 규모의 보험회사가 싸우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목선을 들고 있는 사람과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항공모함을 수십 척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한 민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완벽하게 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괜한 상담사 분들만 욕을 먹는 거죠. 이럴 땐 괜히 상담사 분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격양되어 있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여러 욕도 먹는데 사실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죠. 회사 상대로 이야기해도 도통 통하지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은 소비자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웬걸? 금감원 귀찮아. 저리 가라.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귀찮게 하고 있어. 라는 스탠스입니다. 공공기관도 절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소득 대비 보험 지출 구조입니다. 왼쪽 표는 소득이 170만원인데 보험료는 12만원이네요. 오른쪽 표는 소득은 220만원인데 보험료로 1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전후 소득을 버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험료 10만원 내외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냥 다 해지하세요. 그 돈 다 적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인터넷 경제 테마 부분에서 사회초년생 재무 상담해주는 코너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꽤 많더군요. 소득이 300만원인 사회초년생 재무구조인데 기존에 보험료로 3만원, 적금으로 150만원 지출하고 있었는데 상담 후에는 적금 150만원을 적립식 펀드 150만원으로 보험료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상담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립식 펀드가 일반 저축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립식 펀드로 돈을 날리면 이 펀드사도 나몰라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인데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하다면 그냥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글을 쓰는 주체는 보험사나 펀드사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들에게 돈을 받고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 광고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보험 다 해지하고 저축만 하시면 됩니다. 제 요지는 평생 저축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회초년생 때 몇 년의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모을 때만이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관점에서 종신보험이 절세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을 파고들면 좀 복잡해서 그냥 종신보험이 상속세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상속세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경우가 있나요? 상속세를 걱정할 만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면 상속세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는 보통의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상속세 관점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은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결론은 첫 번째, 그냥 보험 가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종신보험을 떠나서 모든 보험이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고객님이었다가 가입 후 문제가 생기면 누구세요라고 일관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사회초년생 때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종잣돈을 보험사에 헌납하지 마세요. 그 소중한 돈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 돈이어도 쓰고 싶을 때 못 씁니다. 결론 두 번째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비도 들지 마세요. 실비 10,000원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실비 매달 10,000원은 돈이 아닌가요? 부모님이 지병이 있거나 본인이 자주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실비 가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보험 가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험 가입하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보험회사가 싫어합니다. 가입을 애시당초 불허하죠. 왜? 기업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고 이러한 사람은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국가도 여러분을 책임 못 지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 맨날 개혁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부나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잖아요. 개혁했다가 본인들 표 다 날라가게 생겼으니까요. 출산율이 지금 1명도 안 되는데 10년 뒤 늘어날까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렇게 노년층은 계속 늘어나서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은 많아지고 이를 부담해야 할 사회초년생 여러분의 국민연금 액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20, 30대는 국민연금으로 돈만 내고 이를 노후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노년층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출하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 속도도 저 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소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도 여러분을 책임을 못 집니다. 근데 사기업이 국민을 책임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갱신보험입니다. 갱신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이 갱신되면서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들은 경우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가 이거 실비 들었으면 보험 처리되니까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의 말에 넘어가 치료를 받게 되면 의사는 여러분한테서 조금의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도 이를 청구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개꿀이며 여러분은 굳이 안 받아도 될 치료를 받아 보험금이 또 오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은 이를 뽕 뽑기 위해서 또 병원에 갑니다. 또 실비 적용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악순환입니다. 결론 세 번째는 보험사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즉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참해 보이는 직원들이 저렇게 광고를 합니다. 결론은 이런 상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가입시켜야 직원들 인센티브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할 것이 뻔합니다. 벼락 맞아도 90%는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프면 그동안 불린 종잣돈으로 그냥 병원비 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보험사나 기타 남에게 뺏기지 마세요. 재테크 관점에서 돈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이나 보험 설계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완벽하게 대비해줄 수단은 아껴서 모은 소중한 종잣돈으로 불린 여러분의 자산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피해를 입은 건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꼭 제 영상 참고하셔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은 알림까지 같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안 누르게 되면 제 영상이 노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